상견례 자리에서 쫓겨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 여자가 그 집안을 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끝까지 듣고 나면 가슴 한켠이 아주 시원해지실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쫓겨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밥상도 다 차리기 전에 나가야 했던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3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 집안이 가장 무너지기 직전. 딱 그 타이밍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진짜 사이다 장면을 못 보십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보이던 그 늦가을 오후. 그 식당 가장 안쪽 룸에는 두 집안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상견례. 대기업 한성그룹 한도진 회장의 외아들 한지훈과 그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그 가족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로 소개된 여자의 이름은 윤서아.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용한 눈빛, 차분한 말투.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서아의 가족 소개가 시작되던 순간 회장의 표정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자가도 없었고 특별한 학벌도 없었고 내세울 배경이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배경의 며느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종업원도 배경음악도 숟가락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았고 아버지는 붉어진 얼굴로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한지훈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아와 결혼할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아들을 단 한 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안과 연을 끊어라.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항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훈은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훈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원룸은 이미 비어 있었고 직장에서도 갑자기 퇴직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다니던 카페, 자주 걷던 공원, 작은 서점 골목까지 모두 돌아봤지만 서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훈의 친구들도 서아의 옛 동료들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상처받고 어딘가로 떠난 거 아니냐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회장 측에서 뭔가 손을 쓴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서아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나갔던 한 여자를. 3년 뒤 겨울, 한성그룹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투자 실패였습니다. 동남아 개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가
현지 정권 교체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손실 규모만 수천억 원. 연이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회수를 통보해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도 하나둘씩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진 회장은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그 감각.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흔들리는 그 감각. 임원들은 매일 아침 회의실에 모였지만 아무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은행도 안 됩니다. 사채는 더 안 됩니다.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임원과 직원들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뜻 나설 투자자가 있을까요? 회장은 밤마다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 빛들이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해온 곳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투자회사였습니다. 이름은 SY 파트너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는 1,000억 원. 회장의 비서는 일단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말했고 회장도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성그룹 본사 37층 대회의실. 회장은 임원 2명을 데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 단정한 짙은 감색 재킷. 차분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그 눈빛.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년 전 그 식당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가던 그 여자. 윤서아였습니다. 회장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장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몇 초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자료를 천천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의 1,00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제안드리러 왔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3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투자회사 대표라고. 네. SY 파트너스 대표 윤서아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을 훑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투자 조건은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성그룹에 유리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을 살리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서아가 제시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부채 구조, 현금 흐름, 자산 가치, 그리고 어떤 순서로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이 자료는 내부 자료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한성그룹을 들여다봤는지 숫자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그룹을 이렇게까지 분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아는 잠시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만 번졌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도진 회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임원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더 남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남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대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의 무게를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때가 됐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회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아를 만나러 SY 파트너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도 없었고 비서도 없이 회장 혼자였습니다. 접견실에서 서아를 기다리고 있던 회장님과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표. 나는 지금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서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계약 조건에서 투자 규모를 더 늘려줄 수 있겠습니까? 1,000억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위기를 제대로 넘기려면 최소 2,000억은 있어야 합니다. 서아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건은 더 좋게 드리겠습니다. 윤 대표가 원하는 조건이면 뭐든 수용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위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회사를 지키려는 노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서아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 식당에서 저를 내쫓듯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금 회장님께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직원들, 이 회사를 믿고 거래해온 파트너들, 그리고 아직도 이 회사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회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60년을 살아온 노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추가 투자 조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 위에 이마를 대고 아주 오랫동안 계약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회장은 조용히 서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년 전 상견례 다음 날 윤서아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욕에서 한 글로벌 투자회사에 입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자본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오직 실력과 성실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서아는 그 회사의 핵심 파트너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 기업 분석에서 그녀의 리포트는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게 SY 파트너스였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회장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SY 파트너스의 SY는 설립자의 이니셜로 추정됨. 서아. 윤서아의 이니셜.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상견례에서 그가 내쫓은 여자는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의 일이 그녀에게 불을 지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업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을 살린 투자자가 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여성 대표. 그 이름이 윤서아. 처음에는 그냥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한두 명씩 그녀의 이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 윤서아가 3년 전 한성그룹 회장에게 상견례에서 쫓겨난 그 여자라는 것을. 세상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한도진 회장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다른 맥락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한 기업인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발등을 찍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그 이야기를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무심코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아, 회장님, 그 SY 파트너스 윤서아 대표, 예전에 회장님 댁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분이라며요? 세상 참 좁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던 날 오후였습니다. 임원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회장과 서와 둘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멀리 북한산 능선이 희미하게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우리 회사를 도운 거죠? 서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평생 지켜온 회사니까요. 회장의 가슴 어딘가에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노년의 남자였습니다. 수십 년을 사업 전선에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느리고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아 씨.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이름으로 부른 것이 3년 전 내가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끄럽습니다. 서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 부모님 얼굴을 내가 다시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빛을, 그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내가 그 두 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괜찮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 일 이후로 제가 잘 됐다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더 부끄럽습니다. 서아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입니다. 그건 회장님도 처음엔 아셨을 겁니다. 지훈 씨가 그 마음으로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아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3년 전 그 식당에서처럼 조용하고 단정하게. 그날 밤 늦게 회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3년 전 집을 나간 후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가끔 명절에 형식적인 안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하려 했는데 결국 나온 것은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틀렸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느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아의 사무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말을 많이 준비해 왔을 텐데 막상 그녀를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두 사람이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왔잖아. 그 한마디에 3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한도진 회장은 직접 서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무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도 임원도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것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로 쌓인 상자. 서아는 회장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 내가 했던 말들 다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 며느리로 와주겠나? 서아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이 상자를 서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사과의 뜻으로 가져왔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서아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서아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3년 전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두 글자가 그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장이 나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응접실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 씨의 부모님께도 따로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서아는 그 메모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3년 전 그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 씨한테 잘 얘기하고 잘 부탁해라. 지훈에게서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아버지. 짧은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에 3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재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집안인가요? 재산인가요? 학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힘들 때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인가요? 윤서아는 아무것도 증명하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평생 지켜온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단단한 벽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윤서아처럼 말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참고 버티고 계신 분들, 사람의 가치는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것을 오늘 윤서아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싸이다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